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7일 코멘트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한 카카오는 금감원이 SM엔터의 시세 조정 의혹에 관련하여 카카오 회장도 조사를 했고 SM엔터의 경영진 4명을 포함한 관련자 18명을 입건을 했고 주가도 하락을 크게 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카카오를 저가 매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탱크와 보병들은 가자지구 북부에 제한적인 공격을 하면서 진입을 했으며 진입 전에 그들은 기반 시설과 미사일 발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인의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전 총리였던 리커창 씨가 심장마비로 6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미나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조용히 여러 번에 걸쳐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었지만 개별 기업들의 실적 우려 속에 하락을 하면서 다우, S&P, 나스닥은 각각 0.76%, 1.18%, 1.76%씩 하락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난 미국의 3분기 GDP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4.9%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분기의 성장률이었던 2.1%보다도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또한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명으로 예상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유로 중앙은행은 인플레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4%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오토파일럿 즉 자율주행에 관련한 사망사고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테슬라가 수행한 내부 안전 분석 결과를 강조하면서 테슬라는 이미 2년 전 스티어링 오작동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총 4억 불, 5,418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3.14% 하락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AI의 실현은 많은 착오와 시간과 자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은 3분기에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비용은 상승하고 금리도 오르며 인플레도 여전히 오르고 있고 전기차의 가격 경쟁까지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5.77% 주가가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 9.31% 하락하고 있고 작년엔 1.65% 하락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올해 들어서 16.72% 하락하고 있고 작년엔 23.51% 하락했습니다. 스탠다차르드 은행은 3분기에 세전 이익이 33%나 하락을 했고 중국에 투자한 부동산과 은행에 대한 손실로 인하여 거의 10억 불, 1조 3,545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한 일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의 주가가 오르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9.65% 하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 0.77% 오르고 있고 작년엔 20.4% 상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GM의 크루즈 자율주행의 사용을 즉각 중지시킨 지 하루 만인 수요일에 애리조나주도 크루즈 자율주행의 사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AI에 관한 규제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미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개인 투자가들은 AI라는 단어에 현혹이 되어서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애플이 TV 플러스와 뉴스 플러스의 수신료를 기존보다 3불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미 넷플릭스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수신료를 올린다고 했고 디즈니 플러스도 8월에 광고 없는 디즈니 플러스의 수신료를 27%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 인원들이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약 100ml 정도를 뒤집어 쓴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총 5명이 뒤집어 썼으나 그들 중에 2명은 방사수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11월 2일부터 3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언론 규제 당국은 플랫폼에서 팔레스타인의 콘텐츠를 차단하는 곳으로 알려진 틱톡과 메타에 경고를 보낸다고 합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대주주로 소유하고 있는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합작증권사의 손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하여 손실이 커지면서 그들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다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수요일부터 오타와 주재 인도 대사관에서 캐나다 사람들에게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세 곳의 지역이 있는데요. 한 곳은 팔레스타인이고 다른 한 곳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이며 마지막 한 곳은 인도가 점령하고 있는 시크족이 있는 캐시미어입니다. 이 세 곳은 향후에도 꾸준한 독립운동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모두 중동으로 모이고 있는 와중에 최근 우크라이나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기에 이때를 틈타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언급하면서 다시 이목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할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포드는 시간당 임금을 25% 인상하려는 안을 제시했고 전미 자동차 노조는 10월 29일에 이 건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메인주에서 식당과 볼링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최소한 18명이 사망을 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퍼 회사인 YKK의 방수 지퍼에 사용이 되는 페인트에서 PFAS라는 발암물질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인질의 석방과 구호품의 전달의 확대 방안 등 가자 지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스라엘군은 10월 7일 1,400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격을 계획하는 데 책임이 있는 하마스 정보국 부국장을 사살했습니다. 한국 시간 10시 30분 현재 지수가 0.46%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보통주, 카카오, 네이버, 키움증권 등이 약간씩 오르고 있으며 에코프로비엠도 2.45% 오르고 있습니다. ETF는 HCI가 0.79% 하락하며 6,8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두산 로보틱스는 0.15% 하락한 3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74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음으로 시작하는 경제신문은 IPO 최대어라니 이게 뭐야? 큰 실망 안긴 공모주의 시장도 썰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를 따따상 간다고 광분하면서 광고를 했던 언론이 이따위 기사를 뽑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오늘은 카페에 어제 해가 지는 싱가포르의 하늘을 올렸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되시길 바라며 주말 잘 보내신 후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